자, 그 다음에 생식 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여기 파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세포가 어떻게 형성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도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뭐 1분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는 세포가 존재한다 치면은 처음에 1개 있었을 거고 1분 후에는 2개, 2분 후에는 4개, 3분 후에는 뭐 8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포 같은 경우는 분열을 통해서 그 수를 늘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열 자체가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은 세포 주기를 따라서 분열이 되는데 세포 주기의 정의를 한번 보면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가 생장하여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으로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 파트에서 다룰 거는 한 세포 자체가 복제되고 분열되어서 2개의 세포, 똑같은 세포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주기들을 합친 것이 바로 세포 주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이 되는데 간기라는 건 세포들이 생장하는 시기입니다. 분열기는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기와 분열기 배우고 있는데 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2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사실 이 2개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뭐 세포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염색체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포들이 생장을 거쳐야 한다. 간기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분열기를 거쳐서 분열이 되어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기를 보면 간기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G1기, S기, G2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G1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도 나와 있는데 G라는 것 자체가 생장 또는 공백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G1기에서 보면은 이제 특징이 단백질, 지질 등 여러 가지 세포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관 수가 증가를 하면서 세포가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G1기에서 빠르게 생장하는 것 뿐이지 S기와 G2기에서도 어쨌든 생장을 하기는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S기에서 중요한 것은 DNA가 복제되어서 DNA 양이 2배로 되는 시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DNA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DNA 수가 2배로 증가한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 자체가 S기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S기는 DNA가 복제되어서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메모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G2기 한번 볼게요. G2기는 그로스라는 G기 중에서도 2번째인 거죠.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분열기에서 세포 분열을 할 것이기 때문에 G2기에서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등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기는 G1기, S기, G2기로 구성되는 거고 G1기에서는 이제 뭐 세포 소기관이라든지 단백질, 지질들을 합성을 하면서 이제 세포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특징은 세포가 활발하게 생장한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기에서 중요한 거는 DNA 양이 2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은 바로 S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G2기에서는 이제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열기는 뭐냐? 분열기는 우리가 M기라고 얘기를 하고 분열기는 말 그대로 분열을 하는 시기겠죠. 자, 그래서 분열기에서는 특징이 염색체가 응축되어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거 앞에서도 간단히 배웠죠. 염색체라고 하는 건 분열하고 있는 세포에서는 막대 모양으로 관찰된다. 자, 그래서 막대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 줄 긋고 메모해 두시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색체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막대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열기에서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열기에서는 염색체가 응축되어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게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성분 얘기하라 하면 우리가 크게 DNA와 단백질 내지는 히스톤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붙은 것 자체를 우리가 염색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응축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색사라는 건 실사라고 해서 지금 얘네들이 막 뭉쳐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처럼 풀려서 존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적인 예로 지금 응축되지 않은 형태, 그냥 이렇게 실이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랑 이렇게 응축된 염색체 형태를 비교를 해본다면 응축되지 않은 형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기 어렵겠죠. 마치 우리가 그냥 실을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대충 뭉쳐놓은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정확하게 반으로 우리가 나눌 수 없겠죠. 왜냐면 정확한 모양이나 특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염색체 같은 경우는 배웠던 게 지금 요런 형태는 염색 분체가 두 개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염색 분체는 서로 뭐 크기도 같고 요런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염색체, 지금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 형태에서는 얘네들을 반으로 잘라준다면 정확하게 반으로 자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열기라고 하는 건 분열을 하는 시기, 즉 염색체들이 쪼개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염색체들이 분리됨에 있어서 얘네들의 불균형이 존재를 한다면 뭐 한쪽 염색체에는 많이 들어가고 한쪽 염색체에는 적게 들어가고 그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유전병에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는 지금 분열기에서는 응축되어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지금 S기는 DNA가 복제되어서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염색체 상에서 볼 때 DNA가 복제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복제가 된다면 염색 분체가 복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S기는 DNA가 복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S기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염색체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염색체 모양, 응축된 염색체 모양은 분열기에서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 자체는 지금 이 형태를 따르진 않지만 S기 이후에는 이렇게 복제된 2배 복제된 것만큼을 가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포 주기의 형태 봤다면 그 다음에는 체세포 분열 한번 볼 건데, 자, 체세포 분열과 뒤에 보이는 생식세포 분열 내지는 감수 분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외워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이제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셔서 지금 노트에다가 직접 써보면서 한번 풀어보는 걸, 한번 외워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먼저 자, 이거 아까 하다가 펜이 잠깐 이상해져서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아까 세포는 지금 사람 내지는 뭐 개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키가 커서 내 몸이 생장을 했다, 커졌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세포가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하시면
체세포 분열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는 세포의 수를 늘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세포를 체세포 분열시킨다는 건 이제 체세포 분열을 거친다면 이 세포 자체가 2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세포 분열에 있어서는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지는 2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2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은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간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봤던 G1기, S기, G2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 특징을 보면 지금 세포가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세포 안에는 세포 소기관인 핵이 존재하죠. 자, 우리가 핵도 핵막이라는 걸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간기에서는 특징이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염색체가 풀어져서 존재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길 요런 형태가 아닌 거죠. 응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DNA는 어디 들어있냐면 DNA는 당연히 핵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DNA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그릴 DNA 자체가 이렇게 풀려있는 형태로 핵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이 S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DNA가 2배로 복제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분열기죠. 그래서 분열기는 4개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중, 후, 말 해서 분열기의 4가지 단계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전기 단계부터 해볼게요. 자, 전기에서는 특징이 염색체가 응축이 돼요. 자, 그래서 전기 써두고 전기에서는 지금 염색체가 응축이 되고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자, 그 말은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파란색 막 자체는 풀어져서 사라지는 거고 염색체들은 응축되어서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시로 지금 2쌍의 상동 염색체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물론 사람 같은 경우는 특징이 우리가 사람은 2에는 46이라는 핵상을 가져요. 그 말은 얘들은 염색체가 23쌍 있는 거고 이 23쌍 안에 지금 2개의 염색체들끼리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총 염색체 수는 46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뭐 46개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2에는 4짜리 한번 표시를 해보고 우리 전기 단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전기 단계에서 보면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고 핵막이 사라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중심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방추사가 형성이 되어서 동원체에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방추사가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동원체라는 것에 붙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에서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염색체가 응축되어서 보인다. 염색체가 응축되어서 보이는 최초의 단계가 지금 전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특징이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 한번 가볼게요. 중기. 자, 중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염색체가 지금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어있는 형태로 중앙에 배열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로 배열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자, 이거 잠깐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려보면
자,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좀 작게 그리긴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방추사가 동그라미로 보이는 동원체에 붙은 형태로 이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돼요. 자, 중앙에 배열된다는 건 우리가 관찰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는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뭐 생식세포 분열도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방추사는 어떤 방향으로 끌어들이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분열이 어떤 분열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방추사는 지금 여기 실처럼 보이는 이 방추사 자체가 동그라미로 보이는 동원체에 붙어 있는 건데 이 방추사는 양극으로 각각 얘네들을 이동시켜요. 자,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방추사가 가질 수 있는 방향은 여기 쪽에서는 이쪽이겠죠. 이쪽에서는 이쪽이겠지.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냐면 지금 여기 동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후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앞에 전기에서 지금 방추사와 동원체가 붙는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분리가 되어서 지금 각각 양극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이끌려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지금 우리가 이 한 세포 내에 염색체는 어쨌든 총 4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후기에서는 양극으로 지금 분리가 되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 말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얘네들이 거의 다 분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핵막이 형성이 되어서 2개의 딸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단계를 한번 이해해보면 자, 말기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 빨간색 염색 분체 2개, 파란색 염색 분체, 여기 또 파란색 염색 분체 각각 2개씩, 또 빨간색 염색 분체 2개씩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다시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계로 돌아가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핵막이 다시 생겨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들은 이제 응축이 풀려서 다시 풀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세포질 분열, 지금 세포끼리의 분열이 만들어져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포가 하나, 2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랑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한번 보면 우리가 얘들은 지금 전기에서 얘들은 S기에서 복제되어서 만들어진 형태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S기에서는 원래 염색분체를 1개 가지는 염색체가 2개로 바뀌는 염색분체가 하나 더 붙는 복제 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복제 단계를 거쳐서 지금 전기로 들어와서 다시 말기를 보니까 지금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림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2에는 4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S기에 의해서 얘네들은 지금 2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염색 분체가 각각 2개를 가지는 4개의 염색체가 존재를 하다가 지금 세포 분열을 거쳐서 전중 후 말을 거치면 결론적으로 원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모양이 2개가 생겼다. 세포 자체가 2개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파트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건 전중 후 말에서 그림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자, 먼저 전기에서는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일단 동원체가 붙어있고 특징이 얘네들이 막 배열된 형태가 아니라 약간 그냥 정렬되지 않은 형태를 보여요. 정렬되지 않아 있고 특징이 동원체와 방추사가 지금 붙어있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 중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 중앙에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골라라라고 했는데 중앙에 염색체들이 막 배열된 형태가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중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후기와 말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후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네들이 아직 완전히 양극으로 이끌린 형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중앙에 배열되었다가 갓 떨어진 형태를 우리가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기에서는 특징이 말기에서는 세포질 분열이랑 지금 핵에서 핵막이 다시 생기는 단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들은 아예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포들이 약간 어그러지는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위에 그림 보시면서 한번 같이 그림 그려보고 이해하시면 더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핵이랑 세포를 한 번 더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고 핵 안에는 유전 정보 내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염색체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핵막을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는 이 핵막이 사라지고, 지금 여기서 유전 정보를 감싸고 있었던 핵막이 사라지고 얘네들이 응축된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각각 쪼개졌으면 당연히 세포질이 분리가 되어야지만 얘네들이 독립된 세포 두 개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핵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각각 독립적인 세포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세포질 분열이 식물과 동물마다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물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봤던 세포질 함입이라는 것에 의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세포질 함입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질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정에 의해서 지금 염색체들이 균일하게 분배가 되었다면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어그러져서 여기서 힘이 생겨서 얘네들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얇아지는 시점에서는 조금만 힘을 주면 여기가 똑 하고 갈라져서 두 개의 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포질이 안쪽으로 함입되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세포질 함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 특징이 세포판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누어지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중앙에 있어서 이렇게 세포판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얘네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바깥쪽으로 성장을 해서 세포질이 뚝 끊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세포벽을 가졌죠. 그래서 세포판에서 새로운 세포벽이 형성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세포 분열까지 배워봤는데,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은 사실 양상 자체는 크게 막 다른 것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이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앞에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을 가져서 최종적인 나라는 개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를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 받아서 만들어져요. 이때 엄마한테 받는 이 세포, 아빠한테 받는 이 세포를 바로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지금 특징이 생식세포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보다 DNA 양이 반으로 가지겠죠. 왜냐면 반반 합쳐야 1이라는 원래 개체가 가지는 염색체가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가 줄어든다 해서 감수 분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특징이 DNA 복제 후 연속 2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을 보면 지금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이었죠. 그와 대조해서 감수 같은 경우는 복제 한 번에 분열 두 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체세포 같은 경우는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이니까 복제는 곱하기 2, 분열은 나누기 2죠. 그럼 우리가 1에서부터 시작하면 결론이 1이죠. 그래서 체세포는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을 거쳐서 분열 한 번은 곧 반으로 나누어진다는 거니까 한 개만큼을 가지는 애가 두 개 생기는 거죠. 자, 근데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면 얘들은 복제 한 번에 분열 두 번을 거쳐요. 그 말은 복제 한 번에 분열 두 번을 거치겠죠. 뭐 얘를 나누기 2, 나누기 2 해서 합쳤다라고 생각하면 결론이 2분의 1이죠. 자, 그럼 2분의 1만큼을 가진 애가 몇 개 생성되었다? 분열을 두 번 했으니까 4개 생성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인 거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우리가 체세포 분열은 왜 하는지, 생식세포 분열은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생식세포 분열 과정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사실 앞에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상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간기까지는 일단 똑같아요. 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S기에서 DNA가 복제된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와 똑같이 여기서 전기 과정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2에는 4짜리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2에는 4짜리.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전기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왜냐면 S기에서 지금 DNA가 복제되었으니까 요렇게 지금 한 개의 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 분체를 갖는 도톰한 형태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전기에서 중요했던 거는 핵막이 사라지고 뭐 염색 분체의 동원체가 방추사에 붙는다 요런 단계였는데 간기 중에서도 지금 생식세포 분열에서의 전기는 조금 다른 게, 자, 핵막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요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그려보면 우리가 지금 염색 분체가 복제되어 있는 이 각각의 상동 염색체들이 요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를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이가 염색체는 언제 형성된다? 생식세포 분열에 있어서 전기 단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무슨 염색체들끼리?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전기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당연히 중기에서는 세포 중간에 배열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뒤집혀서 중앙에 배열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방추사 뻗어나올 준비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여기 덧붙이면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진 않은데 우리가 앞에서 방추사와 동원체가 붙는 단계는 전기에서 일어난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뻗어나온 방추사 자체가 동원체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기에서는 분리가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방추사 방향만 잘 보시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방추사는
위쪽으로 요렇게, 밑쪽으로 요렇게 일어나겠죠.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그 말은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서 위쪽에서는 파란색 자리 염색체 하나, 빨간색 자리 염색체 하나, 또 밑에서는 파란색 자리 또 하나, 빨간색 자리 또 하나가 이렇게 분리될 거고, 그럼 말기에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말기에서 지금 얘들이 요런 식으로 점점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빨간색 색깔끼리는 서로 상동 염색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2에는 4였죠.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세포는 요렇게 빨간색 상동 염색체들 하나, 파란색 상동 염색체 하나 있었는데 S기에서 복제가 되어서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첫 번째 감수 1분열을 거쳤을 때 생기는 세포는 요렇게 하나 된 애들이 2개 만들어졌겠죠. 자, 그럼 얘들은 핵상이 2에는 4죠. 자, 얘들은 핵상이 N은 2겠죠. 왜냐면 색깔은 지금 상동 염색체라는 걸 의미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가 아닐 거고, 그 말은 지금 쌍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N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수 1분열을 거쳤으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 두세요.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됐나요? 염색체 수는 반감했죠. 자, 그 다음에 세포당 DNA 양은 어떻게 됐나요? 세포당 DNA 양은 여러분들이 염색 분체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간다라고 친다면 지금 DNA 양은 일정한 거죠. 세포당 DNA 양은 똑같아졌어요. 염색 분체 수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셨으면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2분열.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써보면 감수 1분열은 그래서 2n이 n으로 되는 과정. 염색체 수 자체가 반감했고 지금 이제 쌍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2n에서 n으로 가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수 2분열로 한번 가보면 감수 2분열은 특징이 이제 감수 1분열에서 분열을 마치고 그 뒤에 복제가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DNA 복제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뭐 딸세포가 2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분열을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은 이제 시작점이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방추사가 붙는 과정 거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중앙에 배열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번에는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방추사는 여기 있고. 자, 그러면 방추사는 어떻게 끌어당기냐면 양극으로 각각 얘네들을 잡아 끌어서 분리되게끔 하겠죠. 요렇게 지금 끌어당기는 거죠.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적으로 후기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분리가 되냐면 지금 끌려 따라오는 것이 빨간색 염색 분체 하나, 파란색 염색 분체 하나, 또 빨간색 염색 분체 하나, 파란색 염색 분체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최종적으로 생식세포 분열을 다 거친 애들은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얘는 감수 1분열 이후인 거고 얘는 감수 2분열 이후인 거죠. 자, 감수 1분열이랑 감수 2분열을 비교할 때 감수 2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는 어떠한가요? 자, 동그라미 개수 한번 세보세요. 염색체 수는 그대로 보존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수 2분열은 특징이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된다?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 자, 그리고 얘들은 n에서 n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과정 이해하시면 생식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 과정 이해하는 건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자, 이제 생식세포 분열 시 염색체 수와 DNA 양의 변화를 한번 볼 건데, 우리가 S기에서는 DNA가 복제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한번 본다면 2N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S기에서 쭉 복제가 되면은 이렇게 염색 분체가 하나 더 붙은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DNA 상대량은 4개가 되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감수 1분열을 거친다면 여기서 2N이 N으로 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 반감하겠죠. DNA 상대량이 2배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N에서 N으로 가는 단계인데 얘들은 염색 분체끼리 하나가 떨어지면서 N은 N으로 가는 단계일 거고, 이때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 반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들은 사실 뒤에 여러분들이 그림 문제 나오는 게 많을 텐데 우리가 방추사와 동원체가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다 끼워 맞추기 형태로 푸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추사가 이렇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방추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방향 한번 표시해 보시고 같이 설명 보면, 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방추사가 이렇게 있다면 얘들은 위, 아래로 끌어당기겠죠. 방추사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끌어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끌어당기는 위, 아래 또는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얘네들이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추사만 보고도 사실 지금 얘들이 뭐 어떤 단계이다, 어떤 식으로 분열이 진행되겠구나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건 이가 염색체는 언제 일어난다? 체세포와 생식세포 분열 중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관찰할 수 있죠. 근데 생식세포 분열 중에서도 어떤 단계냐? 감수 1분열 전기부터 관찰할 수 있다. 근데 2분열에서는 관찰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운 거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은데 되게 뒤에 거랑 연관지어서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셨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서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뭐 저한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려보면서 한번 외워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식세포와 유전적 다양성 요거 한번 보면, 자, 생식세포 분열을 우리가 그럼 도대체 왜 하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몸은 엄마 염색체 반, 아빠 염색체 반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반반씩 준다면 이 반과 반이 만나서 하나의 정상적인 개체가 가지는 염색체를 다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와 DNA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원래 사람은 1과 1을 가지는데 이 일자리가 2분의 1을 만들고 이 일자리가 2분의 1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준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반씩 안 주고 1을 똑같이 준다면 이 사람은 2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2랑 일자리가 만나면 3을 가지겠죠. 3이랑 일자리가 만나면 4를 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사람의 염색체 수는 한 쌍당 2개라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염색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생식세포의 장점인데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되고 각 상동 염색체 자체가 독립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 애들과 요렇게 된 애들이 서로 지금 배열되어서 쪼개진다 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유전 정보, 뭐 이제 여기 같은 자리에는 같은 유전자, 같은 대립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 유전 정보는 다르다고 치면은 실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현상에서는 얘네들이 이대로 가만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빨간색 자리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파란색 자리가 여기 붙어서 얘네들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쪼개질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유전적인 경우의 수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지금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내가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된다면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양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로 자손 자체가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서 우리 설명한 거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 푸시면서 한번 오늘 배운 거 복습해보시고 그림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